지은 죄만큼 예. 욕 듣자. 어. 교실에서 그 바닥에 침 뱉은 걸 갖고 살인죄처럼 예. 몰고 가지 마라. 능지처참할 역적죄처럼 예. 몰고 가지 말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팩트 중심으로 좀 가자. 그 재산 공개 누락 문제 지금 고의는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예. 현행법상 안 됩니다, 그거는. 돈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석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정법 위반 지금 안 나왔어요. 종합해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들이 어떤 법의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고 이런 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징계 수위를 정하느냐. 예. 이것은 사실 징계 개념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서 만약에 그런 형사법 위반의 여지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형사처벌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징계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합의다. 예. 코인 투자 큰 손. 아, 이제 언론에서 이런 표현 씁니다, 지금요. 뭐 상위에 얼마에 들어간다. 김남국 결국 윤리위 제소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조금 머뭇거렸다는 비판 받았죠. 오늘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화면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트루도 캐나다 총리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열려서 이제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뭐 여기 보시면 김남국 의원 불참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단말기 접속 뭐 번호 누르라는데 없죠? 이게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 이런 모습도 오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그럼요. 이 윤리 제소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회의가 끝난 뒤에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그 모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윤리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요. 또 진상조사를 위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뭔가 결정이 됐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도 제소를 한 상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남은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복잡하게 이제 무슨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일단 뭐 숙려 기간 한 20일. 요건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문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최대 60일 정도 머무를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전체 회의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가서 뭐 통과되는데 최대로 따지면 8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 자문심사위원회 요 단계를 놓고 약간 여야가 지금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오늘도 나왔고 어제도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여야 각각의 입장이 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에 내일 전체 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징계안 제출은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들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절차까지만 하고. 자, 우선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요 중간 단계 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바로 가자. 근데 반면에 민주당은 아니 절차가 있는데 왜 이걸 건너뛰는가? 각각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속내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 민주당에서는 가능한 뭔가 걸릴 수 있는 시간 다 단계를 거쳐서 좀 천천히 보자.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근데 아마 자문위를 생략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은 빨리 하자라는 예. 애들론 표현 같고요. 실제는 자문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 이제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저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이 이제 혹시나 예. 소송 등을 통해서 이것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좀 아, 또 절차 위반 뭐 이런 거 그렇죠. 말하는 겁니까? 네, 이제 국회의 여러 가지 징계 등 자율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에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예. 절차 위반은 관여하거든요. 그렇기 어. 때문에 국회법상 거쳐야 한다라고 이건 당연 규정으로 돼 있어요. 당연 예. 규정. 그래서 거치되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예. 자문위를 거치는 기한을 되게 짧게 가면 됩니다. 오. 왜냐하면
자문위원회에 그에서 할 일이 크게 없어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해명이나 언론을 예. 통해서 많이 밝혀진 상황이고 진상조사단이나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밝혀지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예. 현재 나와 있는 사정만 갖고도 징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사정을 통해서 징계 수위만 결정하면 되는 거라서 예. 자문위원회를 오랫동안 거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문위원회에 거치는 기한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위원회에서 짧게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전 네. 의원님. 혹시 자문위원회 최대는 60일이에요.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이걸 가지고 아마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또 공격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오래 머문다고 하면은 이것도 아니, 저희 당이 시간을 끌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예를 들면 뭐 검찰이 보고 있는 그 제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조세 포탈 뭐 이런 부분인데 예. 실제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한동훈 장관도 인정했습니다만은 지금 법 체계가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를 하는데도 매우 한정적이고 만약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국회 상임위 중이거나 말하자면 청문회 중에 그런 개인적인 어떤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예. 부분이 될 테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심각한 뭐 조사 결과가 더 말하자면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빨리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절차는 이렇고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가능한 징계가 무엇일까? 이게 또 관심사인데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가장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있어요. 여기 보면 경고 정도, 그러니까 공개적인 경고, 그다음에 공개적인 사과, 이게 좀 있고요. 그리고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러니까 국회 나오지 마세요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치면 정학 정도 되겠네요. 대신에 요 기간 동안은 수당 등 이런 게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거는 제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에서 잘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거는요 절차가 더 복잡한 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데 제적의원 3분의 2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300명이잖아요. 200명 넘게 참석을 해야지 그래서 찬성하는 표가 나와야 이 제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야에서 지금 제명 뭐 이런 걸 좀 꺼내시는 분들이 벌써 있습니다. 지금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그 사건이죠. 저는 이제 윤리특위에서 엄정하게 진실 규명을 하고 국회의원직을 빨리 박탈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부업 정도로 여기고 뭐 코인업자처럼 그 사적 영리 활동에 매진한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직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임위가 열렸던 시간이지 열려갖고서 내 본인이 발언하고 질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되게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되게 7분 내지는 5분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되게 밖에 나와서 자기 볼 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정말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본인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죠.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징계 책임은 결국은 이 직을 면제시키는 거 빼앗는 것이 최고죠.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 봐도요. 이것은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고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나와 계신데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징계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흘러던 상황 다 감안하시면 김남국 의원 지금 윤리특위 갔으니까 징계 절차 들어간 거란 말이고 네.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뭐 질문에 답하면 최대치는 뭐 30일 이내 출석 정지 또는 뭐 공개에서 경고나 사과. 근데 제명 조치는 나오기가 사실상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십니까? 힘들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심상정 의원이 이야기나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걸려고 해요. 예.
그 국회의원직을 부업으로 여기고 사적 이익에 매진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인지 그거 한번 좀 따지고 싶어요. 예. 그냥 자기가 그렇게 선언을 하면 그게 국회의원이 부업이 되고 그리고 사적 이익에 매진하게 되는 겁니까? 항상 그렇듯이 교회 온 사람들이 목사들한테 욕을 먹어요. 절에 예불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설법 듣다가 그 참석한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중간에 나가서 한 사람들은 욕을 안 먹어요. 안 들리기 때문에요. 자, 상임위 출석을 안 했습니까? 상임위 앉아서 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 들어도 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 부분에 있어서 근무 태도의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건태 문제잖아요. 예. 그 외에 예. 말하는 뭐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 예. 그다음에 재산 공개 누락을 했다. 조세 포탈이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하나라도 밝혀진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밝혀진 게 있나요? 잠깐만요. 예. 밝혀진 건 없는데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언론이 전하여졌다, 전했다. 예. 그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실명 한 개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조세 포탈했다. 예. 어떤 근거로?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했다. 예. 어떤 증거로? 대부분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대부분 이 비실명입니다. 그 수많은 관계자들의 이야기했다고 전해졌다지 취재 결과 확인했다라는 보도 하나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확인됐다 보도가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의혹이 있죠. 그런데 자, 내부 정보 이용이 가장 크죠. 본인이 그 코인 발행사와 일면식도 없다. 그다음에 코인 발행사도 내부 정보를 흘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현재 나온 그렇죠. 현대까지 설명이었어요. 실명으로 이야기 나온 거고 그 외에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해서 수많은 추측과 억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사실 한 개라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라. 지금은 말 그대로 건태 문제예요. 건태. 근데 건태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 출석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상임위 출석 안 하는 사람들, 교회에 설교 들으러 안 온 사람들, 절에 설법 들으러 안 온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징계 전망을 중간에 있는 단계, 어떤 공개석상의 사과 또는 출석 정지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양무석 전 위원의 전망이었습니다. 예상. 지금 그 옆에 듣고 계신 유기찬 위원장이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지금요.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뵀는데 귀가 다 멍멍하네요. 어쨌든 이게 뭐 근태 문제만이 아니죠. 지금 나온 것은 일단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 유믹스를 여러 가지 해명한 것이 사실과 다른 해명인 것이 좀 있었고요. 국민께 해명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 법안 심사 내지 공동 발의 과정에서 2021년도 11월 달 아마 그때쯤에 유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믹스 코인은 게임 업체가 수건 사업인 이 법안을 만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해 충돌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믹스라는 것이 이 게임 코인이거든요. 그러면 P2E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생긴 점수나 경품 등을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란 말이에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법안이 2021년도 12월 달에 공동 발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이런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그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법의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고 이런 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징계 수위를 정하느냐. 이것은 사실 징계 개념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서 만약에 그런 형사법 위반의 여지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형사처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가 국회의원 스스로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합의다. 그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자고요. 어떻게 정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하면서 나온 게 이제 품위 유지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뭐 계속 손을 두고 계신데 제가 차례차례 드릴게요.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양무석 전 의원께서 뭐 약간 다른 의견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자, 제가 근태 이야기하니까 다른 부분들도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동 발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든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서 진짜 동의할 수 없어요. 공동 발의라 하면 대부분의 관행이 어때요? 발의하는 그 의원이 쭉 돌리죠. 그리고 나서 그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대부분 공동 발의하죠. 자, 간호법에 국힘당 의원들이 낸 간호법에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50명 가량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거부권 이야기할 때 거부권에 힘 실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그 공동 발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치열하게 비판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공동 발의는 비판하지 않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발의에 대한 기본적인 그 관행과 개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공동 발의했다고 이게 이익 충돌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좀 설득력이 없지 않아요? 자, 박종희 전 의원께서 전 의원 경우 있으시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기 전에 준비돼서 나왔던 영상 중에 정성호 의원이 상임위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시 자리 비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해하기 힘든 거죠. 이제 상임위에서 코인을 한동훈 장관 청문회라든가 이태원 참사 회의 관련해서 그 중간에 코인을 했다. 그건 이미 이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보다도 코인 중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500만 원 이상의 보석 또 골동품 이런 거 전부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9억이니 뭐 지금 갖고 있는 게 9억이니 한때는 60억까지 불었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중대한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회윤리위라는 것은 여야가 이제 뭐 자율적으로 물론 외부 위원들도 두지만 안에서 자정 기능을 행사하는 특이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김기현 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검수안박법 통과한다고 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점거했다가 출석 정지 30일을 받았습니다.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보가 돼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38건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영호 의원의 그 제주 4.3 발언이라든가 그러니까 윤리 넘어가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신현영 지금. 민주당 의원의 그 닥터카 편승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서 있는데 처리가 안 돼요. 이거는 뭐 이 국민들이 저걸 보고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전부 거짓말로 대답하거나 축소해서 대답했던 그런 도덕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잣돈이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발언이 오락가락해서 설득력이 없었던 것. 그다음에 코인 투자 시점이라든가 또 에어드롭 받은 어떤 양이라든가 지금까지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투자했고 또 24시간 코인 투자가 되는 기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투자를 하느라고 보좌관들이 써준 그 답변서를 한동훈 장관한테 이모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그 허탈감을 안겨주고 실망감을 안겨준 부분. 그다음에 청년 정치인으로서 소외되고 또 20대 청년들의 아픔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대개 40대 50대 기득권자들이 갖고 있는 거라서 청년 정치인들 그 국회에 집어넣어서 좀 새로운 정치 혁신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찬물을 끼얹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 가물이면 이미 이 김남국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탄핵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양무석 의원 손 드셨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연제만큼 욕 듣자. 교실에서 그 바닥에 침 뱉은 걸 갖고 살인죄처럼 몰고 가지 마라. 능지처참할 역적죄처럼 몰고 가지 말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팩트 중심으로 좀 가자.
재산 공개 누락 문제 지금 고의는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예, 손해법상 안 됩니다, 그거는. 돈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석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정법 위반 지금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재산세 누락해가지고 예. 그 채권 5억 원 신고 누락해가지고 유죄 받았어요. 그리고 조수진 의원 그 지금 국힘당 조수진 최고위원 자기 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사표를 갖다가 예. 그 대리로 써가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유죄받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에서 유죄받았어요. 불법 해고라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안 해요. 어제 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자, 이런 실정법을 위반한 예. 국힘당의 최고위원은 빠지고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수많은 도덕적인 그 잣대로 공격하는데 예.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하는 게 형평성이 맞나요? 잠깐만요. 공정한가요? 잠깐만요. 상식적인가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윤리특위에 왜 제수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예. 윤리특위에서 제대로 다뤄보자 그러면 예. 그래서 저게 죽을 죄인지 의원직 사퇴를 할 죄인지 예. 아니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저 부분에 대해서 공개 사과해야 할 죄인지를 예. 따져보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재명 대표가 왜 윤리위에다가 저걸 제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의도도 몰라요. 예. 그런데 최소한 내가 판단하기에 저 부분에서 그러면 윤리특위에 제소해서 예. 윤리특위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봐요. 그런데 방송이든 정치든 언론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김남국이 죽을 죄를 지었나 역적질을 했냐. 예. 그래서 지금처럼 능지처참에 육실할 정도로 저 정도로 얻어 터져야 되냐. 이게 형평성이 맞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